오늘은 제가 벤츠의 몇 가지 숨겨진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씨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벤츠사의 CLA 클래스입니다. 먼저 이 차량을 리뷰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에 등록된 차량이고 18년형이에요. 등급은 CLA 220 AMG 라인, 주행거리는 46,000km 정도 탔습니다. 이 차의 마력은 184마력에 30.6 토크예요. 보호이력은 약 1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왜 완전 무사고냐? 중고차에서는 앞뒤 범퍼, 이런 범퍼 쪽은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입니다. 가격은 2,95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이 차량은 등급이 여러 개로 나옵니다. 디젤 모델도 있고 휘발유 모델도 있어요. 당연히 고성능 모델도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응? 일단 엔진룸입니다. 사실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왜 대체 엔진룸을 보여주냐? 안 보여주면 자꾸 보여달라 그래. 자, 그래서 차량 엔진룸 안에 이건 뭔지 저건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냉각수 채우는 통, 엔진입니다. 엔진 오일 체크하는 거, 브레이크 오일 체크하는 겁니다. 워셔액 넣는 곳, 차 방전됐을 때 점프 뛰는 곳입니다. 크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각별. 자, 그리고 수입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실링이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부분은 수리한 게 아니라 수입차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순정이에요. 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고 난 건 어떻냐? 오히려 더 매끈해요. 이렇게 일정적으로 균일하게 모양이 잡혀 있질 않아요. 그래도 삼각별인데 이게 비싼 차인데 이거는 좀 유압기로 좀 넣어주라. 너무하지 않니? 오늘 어두워서 그런가 자기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이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CLA랑은 조금 차별을 뒀습니다. BMW에선 M 버전, 아우디에서는 S나 RS룩이라고 그러죠. 벤츠사도 고성능 버전인 AMG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달라진 점은 다이아몬드 그릴이 되어 있고요. 항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거미 누나이 같아. 넓게 빠진 에어 인테이크, 굉장히 범퍼가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AMG 라인 전용 휠이 되어 있어요. 타이어는 약 80% 정도 남아있어요. 참 아쉬운 게 이 컴포트 엑서스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뽁뽁이를 눌러야 열려요. 원래 상품화가 되어 있는 차인데 새 차를 하면서 리뷰도 찍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1열 모습입니다. 이번엔 2열 모습입니다.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안쪽에 봐보시면은 6대4 분할 시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리뷰했던 320D 차량처럼 바깥에 스위치가 따로 없어요.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겠지? 보이십니까? 아주 넓습니다. 고객님이 기분 좋으라고 신차 출고 때 받은 깍대기들을 전부 주셨습니다. 매뉴얼하고요. 자, 제가 좀 뚱뚱한 편인데 뒤에 앉았을 때는 크게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크게 거슬리는 건 없는데 천장이 조금 낮아요. 의자가 올라와 있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것도 없어요. 있는 줄. 중요한 거는 차는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이따가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아이소픽스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CLA와는 조금 다르게 이쪽에 스웨이드 재질로 이쁘게 레드 스티치도 들어가고 그런 가죽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쿠페의 대명사 프레임 리스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리스 도어 없으면 쿠페가 아니지. 근데 문짝 4개도 쿠페는 아니야. 응? 내가 생각할 땐 그래. 벤츠는 특이하게 이쪽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여러가지 창문이랑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거예요. 트렁크 여는 버튼, 전자 파킹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띄워왔어요. 이건 뭐냐? 타이어 공기압 없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 표시를 보고 차가 굉장히 잘못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패들 시프트입니다. 와이퍼 동작하면서 깜빡이도 같이 켜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및 속도 리밋 거는 장치입니다. 벤츠의 기어봉입니다. 벤츠는 기어봉이 여기 달려 있어요. D로 갔다가 R. 파킹은 요걸 눌러주는 겁니다. 버튼 시동.
전용 핸들 리모컨입니다. 블루투스나 볼륨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계기판 트릭 컴퓨터를 조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떠요. 에어컨 공조기 모습입니다. 지금은 열린 상태예요.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닫힌 상태입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요게 세로로, 요게 가로로 조금씩 하면 열립니다. 여러가지 쓰잘데기 없는 버튼들입니다.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음악 키는 거, 전화기, 블루투스 할 때도 사용하고 음소거 버튼입니다. 차량 메뉴 버튼이에요. 다르게 되어 있을 때 차량 메뉴, 전화 끊고 전화 받고 여러가지 버튼입니다. 이 숫자로 설정도 할 수 있어요. 등등 끄고 키고. 열선 시트입니다. 차량의 주행 모드 설정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코 등등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모양은 ISG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을 작동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 오프입니다. 열선 시트 조수석 쪽입니다. 공조기를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예, 바람 나오고 줄어들고 끌 때는 오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에어컨 버튼, 차량 내부 공기 순환 버튼, 뒷유리 열선 버튼, 앞유리 성해 제거 버튼입니다. 오토로도 작동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존, 이거는 듀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끄면은 단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쬐끄맣게 운전 중에 지루하면 만지라고 이렇게 있는 버튼이에요. 장난이고 앞쪽에 미디어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걸로 쉽게 조작이 가능해요. 차량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제 영상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사곤 스타일의 알루미늄 트림입니다. 참 예뻐요. 동종 차종에 비해서 넓은 썬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뭐야, 반밖에 안 열려? 이거밖에 안 열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벤츠의 몇 가지 숨겨진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정차 시에 차가 앞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한 번 더 힘차게 밟으면 이렇게 홀딩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D 드라이브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거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상태에서 신호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악셀에다를 살짝 밟아주시면 돼요. 출발. 그리고 꽉 밟으면 홀딩. 아셨죠?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3초간 눌러주면 리밋이 걸리거나 리밋을 풀거나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차량마다 좀 다르지만 주행을 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오래 놔두면 리밋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도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열고 싶은 만큼 창문을 열던지 썬루프를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내부 공기순환 장치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럼 창문과 썬루프가 전부 다 닫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아까 내가 설정해놨던 그대로 다시 다 열립니다. 숨겨진 기능이에요. 열고 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한 번에 다 닫힙니다.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다 열립니다. 벤츠만 그런 거야? 벤츠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산차에도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오늘은 벤츠 차량을 리뷰하는 거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국산차에 진짜 거의 90% 이상이 모르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국산 차량 리뷰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서로 물물 교환이잖아. 좋은 정보 얻고 난 너를 얻고. 하지 말라. 하지 마, 이 개야!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이 새끼들 무찌르려고 케어웨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살균 소독 인증서예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하러 가보시죠. 자기야, 저기 고름 저거 가득 올랐다. 저거 한번 짜봐. 뿅! 나왔어. 자,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
CLA는 저도 정말 많이 타본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도 꽤 명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고, 제가 이제 실제로 고객님에게 판매하고 매입하면서 겪은 고질병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장점, 어떤 분들한테 이 차를 추천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고속도로에서 달려볼 예정이에요.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는 단점 한 가지는 내비가 없습니다. 아, 제발 내비 좀 넣어줘 진짜. 아, 그거 몇십만 원 한다고. 정말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단점이, 이 차는 7단 미션을 사용합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라고 하죠. 느낌이 어떠냐면은 살짝 이렇게 발을 떼거나 서서히 멈출 때 그때 떨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수동 기반으로 자동 미션을 해 놓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수동에서 반 클러치라 그래갖고 차가 시동이 꺼질락 말락 하는 듯이 이렇게 살짝 클러치를 반만 잡고 악셀을 밟아버리는 그런 걸 이제 반 클러치라고 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미션이 빨리 고장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미션 오일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오일 레벨링에도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합니다. 참 나쁘진 않은데 까다로운 미션이에요. 그리고 또 고질병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 차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CLA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의 레일 각도가 약간만 틀어지면 정말 짜증납니다. 왜냐? 잘 닫히지도 않고 열리는 건 잘 열려요. 모터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썬루프 전문점을 찾아서 수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간혹 가다가 일부 차들한테서만 나옵니다. 뭐 원래는 간단한 내용이죠. 레일 틀어진 것만 바로 잡아주면 되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업체를 엄청 다녔어요.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트롤 화면에 블랙아웃이 발생을 해요. 연식 좋은 모델들은 개선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차량들을 많이 봤고, 저한테서 구매한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 고객님은 안드로이드로 바꾸시긴 했어요. 자, 이렇게 단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 경쟁 모델이 많이 있죠. 3시리즈, A4. 뭐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3시리즈나 A4도 맞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살짝 즐겁게 탈 수 있는 A클래스와 C클래스의 중간 정도의 등급이지 않을까. 그래도 간혹 C클래스, 3시리즈, A4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이 차를 타느냐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뭐 잘난 놈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고객님들이 차를 사실 때 물어봐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출퇴근만 하는데 비행기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나는 자녀도 없고 솔로고, 뭐 연인은 있을 수가 있겠죠. 큰 건 부담스럽다. 외관은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디젤은 시끄러워서 싫다. 뒷좌석은 좁아도 관계가 크게 없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CLA를 마구마구 추천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CLA의 달리기 성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거면은 AMG 타야죠. 380마력짜리, 뭐 400마력짜리 이런 것들을 타야겠죠. 뭐 그건 둘째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아이들을 픽업 정도 하는 주부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고 싶다, 뭐 그 정도에다가 가끔 부모님 태운다 하는 남성분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탄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달리기에도 충분히 재미가 있고,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C클래스보다는 밋밋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7단 DCT 미션 한번 반응 속도도 볼 겸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계기판 속도가 확 올라가요.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 차도 184마력인데 그거보다는 성격이 조금 날카로운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AMG 라인이라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뭐 이 정도면 착자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CLA 같은 경우는 17년형부터 테일램프 쪽이나 헤드램프가 조금 바뀝니다. 물론 많은 티는 나진 않지만 테일램프 쪽이 LED로 변경이 되고요, 헤드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ED로 변경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야간에 시승하는 게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야간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LED 아시죠? 밤에 딱 불 들어오면은 눈탱이가 희끄무레하게 이쁜 거.
코너도 확실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뭔진 모르게 C클래스랑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코너 돌 때나 아니면 치고 나갈 때, 물론 약간 넓은 걸 원하시면은 C클래스가 나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스포티하고 디자인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벤츠 CLA 고르시는 분들 중에 220이냐 250 포매틱이냐 요거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저는 100% 220을 권장해 드립니다. 원래 이제 외제차가 후륜이다, 뒷바퀴 굴림이죠. 그래서 눈길에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CLA 같은 경우는 다 전륜으로 바뀌었습니다. 눈길 안전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포매틱이 마력이 한 20 몇 마력 높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연비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AMG 라인이잖아요. 외관, 디자인까지 잡은 모델이라 저는 CLA 220 AMG 라인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눈길 안전성, 연비, 즐거움, 디자인까지 싹 다 잡아놨습니다. 사실 포매틱이 안전할 것 같다, 눈길 안전할 것 같다, 어차피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게다가 나중에 똑같이 둘 다 스노우 타이어를 꼈다는 가정하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도 워낙에 잘 해놨고 내 외관 상태까지 우수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리스도어인데 비해서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풍절음도 많이 크지 않습니다. 실내 소음도 꽤나 정숙한 편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시운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보고 싶다 남기세요. 아니면 비싼 차만 할까?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